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생태계 파괴자로 불리는 동물이자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전세계의 골칫거리라는 별명이 생긴 동물 뉴트리아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한 동물인데요. 그런 뉴트리아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뉴트리아 개체수를 아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대체 어떻게 한 거냐 하며 자문을 구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고 진귀합니다. 그럼 자세한 소식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뉴트리아가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야생동물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한 탓에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소유한 뉴트리아 떼가 미국 도심에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미국 정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뉴트리아 박멸에 하나로 660억 원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루이지애나주, 메릴랜드주를 중심으로 2003년 뉴트리아 박멸과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뉴트리아 관리에 열을 올렸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가장 1순위 문제로 떠오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야생동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뉴트리아 떼들은 도심으로까지 모습을 나타내어 미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뉴트리아를 식용이나 모피용으로 사육했지만 미국 대륙에 적응하지 못한 뉴트리아들의 폐사율이 높았고 결국 상당수 농가가 뉴트리아 사육을 포기하며 자연으로 방생합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뉴트리아는 식용의 목적으로 널리 사육이 유행했지만 결국 뉴트리아를 먹는 나라는 뭐든지 먹는다는 중국뿐이었습니다. 뉴트리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미국에서 급부상하게 된 것은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번식력 때문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농업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사탕수수 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뉴트리아는 사탕수수의 성장점을 갉아먹기 때문에 사탕수수가 아예 자라질 못해 특히나 피해가 컸습니다. 습한 지역을 좋아하는 뉴트리아는 논이나 밭에 있는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탓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 미국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뉴트리아가 습지대 식물을 모두 먹어버린 탓에 홍수 조절 기능을 잃게 되었고, 비가 왔을 때 농경지가 충분히 비를 머금지 못해 농작지가 전부 범람하는 피해까지 입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도 뉴트리아 떼가 북부에 있는 포트워스의 크라우스 베이커 공원에 출몰해 일대를 완전히 점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야생동물 관리국과 텍사스 정부에서는 뉴트리아를 잡을 덫을 설치하고 농경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박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워낙 많고 번식 속도가 빠른 탓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뉴트리아의 사육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뉴트리아의 생태계 파괴 때문에 발생한 피해 추산액은 최소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명 높은 뉴트리아가 유독 한국에서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물들도 나라를 구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뉴트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무서운 번식력을 이용해 평화롭던 한반도의 생태계를 망치면서 사람들은 뉴트리아를 일명 거대한 괴물지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미국처럼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공포스러울 만큼 개체수가 늘어나버려 동물들을 미친듯이 잡아먹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탓에 한국 정부에서도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합니다. 원래 뉴트리아는 1984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식용과 모피용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100마리를 들여와 가축으로 지정해 농가에서 사육을 시켰지만 따뜻한 남미가 주 서식지인 뉴트리아는 한반도의 추운 겨울에 적응을 하지 못해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많은 농가들이 뉴트리아 사육에 결국 성공하게 됐고 정부에서도 식용으로 뉴트리아 사육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쥐를 먹냐며 거북해했고 사람들은 더더욱 뉴트리아에 대한 혐오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많은 농가에서 뉴트리아를 사육했지만 사람들의 혐오감 때문에 수요가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뉴트리아 털을 이용해 모피를 만드는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들은 결국 사육을 포기하고 자연으로 방생시켰습니다. 방생된 뉴트리아들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뉴트리아의 번식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3번이나 번식하며 최대 200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하루 먹이량이 무려 자기 체중의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괴물 식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잡식성인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의 벼나 감자, 당근, 미나리, 참외 등의 작물부터 하천에 사는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며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는 탓에 생태계가 망가지는 범위와 속도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병균을 옮기는 매개체이기도 해서 더욱 문제였는데요.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연구에서도 야생은 물론이고 사육된 뉴트리아에서까지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균과 기생충도 20종 가까이 됩니다. 뉴트리아가 균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탓에 수질이 오염되거나 각종 병원균과 기생충 감염 위험이 커지고 우리나라 토착종들에게 병을 옮겨 큰 피해를 줬는데요. 그런데 이때 동물들 사이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골칫거리인 뉴트리아 수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토종동물인 삭 덕분입니다. 미친 듯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뉴트리아가 멸종위기에 놓인 삭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삭은 옛날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왔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무척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의 토종동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민화에도 자주 그렸을 정도로 한반도 고유의 동물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쥐와 벌레 잡기 운동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삭들이 쥐약과 살충제에 의해 희생되면서 현재는 멸종위기급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대 괴물지인 뉴트리아는 삭에게 풍족한 먹잇감이 되었고 최근 삭의 개체수가 확연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수매 사업을 실시해서 뉴트리아 한 마리를 사냥해 오면 2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할 정도로 뉴트리아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6, 7천 마리씩 계속 포획됐을 만큼 뉴트리아 개체수 줄이기는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멸종위기인 삭의 활약 덕분에 최근에는 2천 마리 아래로 포획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은 동물도 나라를 구하는구나 하며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될 뻔했지만 한국 토종동물인 삭의 활약 덕분에 생태계가 다시 균형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은 원래부터 생태계 균형이 잘 잡혀있는 덕분에 외래종이 들어와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해서 외래종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가 있죠. 지금까지 유입된 외래종 동식물 중에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에 가장 악영향을 미쳤던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 일본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농가에 들여왔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처음 도입된 전남의 한 마을에서 자연 생태계로 점차 확산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황소개구리는 잡식성으로 우리나라 참개구리에 비해 압도적인 몸집을 가지고 있고 급격히 개체수가 늘며 우리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간 생태계 파괴왕인 황소개구리가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 이유도 매운탕거리로 아주 유명한 한국 토종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물치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물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황소개구리는 토종 천적을 만나 많은 수가 줄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개체들은 점점 소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토종인 삭과 가물치의 활약 덕분에 한반도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동물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